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1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모니터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예.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김원경 대표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 건 다들 기억하시죠? 채용 성차별, 그것도 90년대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채용 성차별과 그에 따른 탄압 기억하실 텐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해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 MBC 박성재 사장이 드디어 그 MBC 채용 성차별, 대전 MBC 채용 성차별 공동대책위원들과 한번 만나겠다 뜻을 밝히셔가지고 네. 아침에 만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태 해결을 위해서 본사 MBC의 역할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겠죠. 근데 뭐 그게 예. 대전뿐만 아니라 뭐 지역사 거의 대부분이 그런 문제라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논의하실 겁니다. 대전 MBC 공대위에서 그런 문제도 이제 제기를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오전에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전 MBC 사장도 아니고 서울의 본사 사장이 대전 MBC 건으로 이렇게 만나주는 것 자체가 그게 흔한 일은 또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아무튼 좋은 대화 끝에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하네요. 그렇죠. 이제 TV조선 채널A가 조건부 재승인을 또 받으면서 앞으로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이번 총선에서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어떤지 저희가 지금 읊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TV조선 신통방통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TV조선 신통방통 계속해서 진행자의 문제, 진행자의 공정성 문제나 출연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발언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됐는데도 제재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에 대한 심의를 말씀드릴 텐데 아이고 참 벌써 두근두근하네요.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둘 다 종편의 대표적인 아침 시사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사실 신종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지상파 3사의 아침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뉴스 아니면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가깝죠. 그렇죠. 예. 아침에 뭐 어떤 프로그램 하는지 다 아시죠? 출근할 때 보면은 생활정보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편은 아침부터 생방송으로 시사대담을 때려요.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4월 17일까지 저희가 방청하고 확인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회의에서는 김진애 돌직구쇼가 총 7번의 민원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시가 2건, 문제없음이 5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고 가장 수위가 낮은 의견 제시만 2건이 나온 겁니다. 과연 그게 적절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월 1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채널A 돌직구쇼 2월 14일 방송을 심의를 했습니다. 이 방송 어떤 방송이었냐면 이때 당시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임미희 교수를 다뤘어요. 김진애 돌직구쇼가. 네. 그래서 이 논란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패널에게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청와대 계셨을 때 비판했던 교수나 진보진영 지식인이나 칼럼사나 언론사 이명박 정부는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냈던 이 패널이 이렇게 답합니다. 속은 상했지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가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소하고 싶었을 텐데 왜 고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패널이 또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명박 정부가 언론사를 고발을 전혀 안 하고 언론 자유를 첫 번째 가치로서 지켜줬다? 아니, 이 믿어지세요? 아니 너무 자, 뭐 언론 자유를 이명박 정부가 지켜줬다. 당연히 거짓말인데 뭐 그거야. 이 발언 자체가 평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과연 언론사로 고발 안 했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입니다. 아니 그거는 검찰이 MBC 뚫고 들어가가지고 네, 압수수색하고 막 퇴근하고 있는 PD 체포하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무슨 진짜? 그러면은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검찰이 그랬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고발한 거예요. MBC를. 이명박 정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허위사실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거짓말 좀. 채널에 시사 프로그램 간판 달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마이뉴스의 정정보도 및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선거방송심의위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의견 제시입니다. 객관성이 어긋났다는 걸 인정하면서 의견 제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객관성이 그냥 단순히 조금 어긋난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뻥이에요, 뻥. 완전 뻥인데? 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제재가 낮다는 거예요. 정인숙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연자가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어쨌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방송사와 진행자가 정정이나 사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제작진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손 놓고 있어요 그냥? 보통 방통심의위가 이런 패널 발언에 대해서 진행자나 아니면은 방송 자막으로 뒤늦게라도 종정 조치하면은 방통심의위가 제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반복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치도 안 했어. 방송사가. 무슨 소리야? 네. 김영민 위원도 나도 이 방송만 보고 이명박 정부 당시 고소고발건이 전혀 없는 줄 알았다. 이거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왜? 물론 다른 의견을 제시한 위원도 있습니다. 박세갑 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D수첩이나 오마이뉴스 사례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임미리 교수 개인을 고발하려고 했던 민주당과는 사안이 다르다. 때문에 이 패널의 발언이 사실과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말이야 방구야 진짜. 아니 진짜 누구를 바보로 하나? 방송을 다시 읽어드려요 내가?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지식인이나 칼럼이나 언론사를 고발한 적 없냐고. 없다 그랬다고요 패널이. 말이야 방구야. 아유, 진짜. 아이고. 심지어는 이거를 다른 심의위원이 지적합니다. 아니 방송에서 질문 자체가 칼럼이나 언론을 고발한 적 있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게 의견 제시에 그쳤을까 한번 봤더니 김용관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청자가 듣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개인이나 언론사 모두 고소고발한 일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제시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뭔 소리야? 앞뒤가 왜 그렇게 달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시청자에게 그렇게 어마무시한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야 제재는 그냥 거의 뭐 그냥 법정 제재는 주지 마. 그러니까 이 회의 안에서 이 위원들이 뻥을 쳤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 뻥이 왜 의견 제시 수준밖에 안 되는지 설명을 안 해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게 전문가 조직이 맞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럼 이제 이 정도 뻥은 그냥 막 쳐도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럼 한번 해볼까 진짜? 네, 다른 건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서 미디어 탈곡기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할 텐데요. 지금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분입니다. 조수진 씨입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의 영웅이죠. 저희가 패널 출신 국회의원을 그냥 패널 출신이 아니죠. 종편 막말 패널 국회의원을 진짜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못 막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선방했습니다. 그래도 민원연이. 조수진 씨가 아직 당선인이 대깨문 대깨조 발언을 방송에서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예. 이게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행정지도인 권고가 나왔어요. 법정 제재가 안 나온 거죠. 네, 법정 제재가 안 나온 것이죠.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이것도 위원들이 문제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선방심의위의 박상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종합편성 채널에서 팟캐스트를 하듯이 대깨문하면서 방송 품위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크다.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은 제가 볼 때는 박상호 위원만 내신 것 같고요. 네. 정인숙 위원도 대깨문은 문재인 지지층을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명백한 혐오 표현이다. 방송은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기는. 그러게. 김인기 위원도 조롱,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그런데 그냥 결론은 권고예요. 지금 이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의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의 특징은 문제점 지적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 박세가 위원 빼고요. 그런데 제재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제재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행정지도로 내리고 계신 거죠. 왜 이렇게 심각하다고 해놓고 왜 자꾸 선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초반에는 저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심의를 해본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생소한 측면이 있으니까 제재를 좀 한번 약하게 해보자. 나중에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3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4월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제 약한 제재 일변도라는 거죠. 자, 앞으로 나오는 이제 5월까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심의 결과는 또 어떨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무튼 3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문제점은 정확하게 알면서도 약한 제재 내린다는 겁니다. SK스토어가 문제 그 휴지 광고 방송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것도 행정지도인 권고였습니다. 네, 이것도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저희가 5월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까지 저희가 직접 방청하면서 꾸준히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송심의가 이제 TV조선이 이번에 재승인을 받은 게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게 법정 제재 5건 이하잖아요. 그게 올해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 안에 이루어지는 방통심의 결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미디어계 소식 간단하게 또 전해드릴 텐데요. 그 기자 단톡방 사건 저희가 언론 보도 너무 없고 관심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일보가 연루된 자사 기자를 정직 3개월에 처했습니다. 그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성착취물 거래 사건과 사실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띠었던 그런 성범죄 사건이죠. 한국일보가 거의 언론사들 중에 유일하게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한 후에 기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4월 17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었고요. 바로 이 기자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가 유예된 그 기자예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2명 중에 한 명만 그것도 그 약식 기소되고 전부 기소 유예됐으니까 사실상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소가 유예된 게 처벌을 면한 그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한국일보는 그 자사 기자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자들 중에 한국일보 기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8일 만에 이런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 이 징계 수위에 대한 그 시민들의 이해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한국일보가 가장 빠르게 그 당사자 처벌에 나섰다. 요것만큼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언론인이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뭐 정직 그렇죠? 3개월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 기자 사회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활용해가지고 뭐 동영상 같은 거를 돌려보고 요구하고 사진을 돌려보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입에 담기도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어떤 시민이 이제 기자를 믿고 취재를 응합니까?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을 기자들한테 과연 언론인들한테 제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언론들이 남아 있다면? 이거 되게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거 너무 이거 참 보도 안 하는 우리 언론사들도 대단합니다. 우리 언론들도 대단해요, 대단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범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가 전혀 오랫동안 고쳐지지가 않는다. 너무 선정주의로 가고 막 피해자 신상 까발리고 말이야. 이런 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본인들도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야.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로 하여금.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을 그나마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거는 미디어오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오늘 비롯한 일부 미디어 비평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역시 시민의 힘. 이제는 언론을 바꾸는 거는 시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 시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SNS나 여러 가지 경로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주시고 미디어오늘 기사 계속 공유해 주시고 요새 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보면은 굉장히 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 글을 쓸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많더라고요. 그런 걸로 계속 하시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지가 않습니다. 이거 압박이 되거든요. 기자 사회에. 관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제 하루 건네떴는데 일간조선일보 다시 한번 오늘 또 조선일보가 채널A 협박 취재건, 취재윤리 위반 사건, 검언 유착 의혹 요거를 이상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꾸준히 그냥 나름대로는 따라가고 있는데 어제 제가 하루 쉬었더니 어제 또 보도를 냈더라고요. 예, 제가 그저께 자글자글하다고 했더니 그걸 들으신 건 아니겠지만 또 한 건 하셨어요. 뭐 근데 보도 양상은 똑같습니다. 그 모 유튜버가 공개한 그 녹취록 전문을 그 전문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거기서 이제 조선일보가 자신의 프레임에 맞는 부분들만 발췌해서 계속해서 이 제보자와 MBC가 뭔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뭐 어떤 기사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X의 거짓말. 아예 거짓말로 쓰고 있어요 이제.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딱 보도의 첫 문단이 이렇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언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는 신라젠 관련 여야 로비 정보가 있다고 채널A 기자에게 접근,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여기도 다 틀렸네 아주 그냥. 대박이에요 진짜. 네. 채널A 기자와 검언 유착 의혹 요렇게만 썼는데 요것만 진짜야. 심지어 이거를 제대로 보도해준 적도 없어. 자, 그럼 다음 이제 지금 이 보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 제보자가 신라젠 관련 여야 로비 장부가 있다고 채널A 기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윤석열 최측근의 이름이 나오도록 유도했다. 와, 이거는 완전 제보자와 MBC가 음모를 꾸몄네. 이게 뭐야? 그게 프레임이니까. 이게 다른 사건인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사건인가? 아예 다른 사건 같은데. 아니 2월달에 채널A 기자가 이철 씨한테 먼저 편지 보낸 건 왜 자꾸 빼먹습니까? 먼저 접근한 게 제보자가 아니라고요. 제보자가 신라제 관련 여야 로비 장부가 있다면서 막 채널A 기자를 꼬드겼다. 그것도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조선일보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는 역시 녹취록입니다. 이래요.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는 3월 13일 채널A 기자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자금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할 것이다. 그러자 채널A 기자가 장부랑 이런 것들이 다 있느냐고 묻자 제보자는 네네 뭐 파일로 다 있습니다. 5명 선입니다라고 답했다. 여기에 채널A 기자가 여 아니면 여야라는 질문을 했고 지시는 다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니 이 대화에서 도대체 제보자가 로비 장부가 있다면서 먼저 접근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니 이 대화에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쓴 대화 안에서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상한 제목을 이상하게 붙이셨네. 다른 거에 제목을 딴 걸로 붙인 거 아닌가? 아니 자기네들이 갖다 쓴 인용한 그 녹취록 안에서도 로비라는 말은 없어. 로비라는 말조차 없어요. 참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13일 그 만남 당시 제보자와 채널A 기자 만남 당시의 녹취록을 제가 한번 다시 봤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채널A 기자가 제보자한테 묻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걸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은 이철 씨 측은 자금 거래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다 하겠죠. 그러니까 채널A 기자가 장부랑 이런 거 장부 얘기도 채널A 기자가 먼저 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네 파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대화를 지금 갖다 인용했는데 그 길고 긴 녹취록 전부에 이 3월 13일자 만남 말고요. 녹취록 전부에 로비라는 단어는 일단 없어요. 근데 왜 채널A 기자한테 제보자가 로비 정부로 먼저 접근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씁니까? 이게 잘 모르시나 봐. 아무튼 녹취록을 보면은 장부라는 워딩조차도 채널A 기자가 한다. 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또 뭐라고 쓰느냐. 제보자와 채널A 기자가 만난 사실을 아는 이 전 대표는 3월 20일 MBC에 편지를 보내서 제보자가 말한 그 여야 로비 장부 정보가 담겼다는 파일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 편지에서 MBC 취재진은 종편 기자가 여야 인사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궁금해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MBC 취재진이 물었고 이에 이 전 대표가 이철 씨가 전혀 없다. 강연료는 1시간 30만 원 정도였고 2시간 강연에서 5, 6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이 전부다라고 답했다. 이게 뭐예요? 제보자가 거짓말했다. 제보자가 채널A 기자를 홀리려고 마치 로비 장부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 그 근거는 뭐다? 이철 씨가 MBC한테 그런 거는 없고 강연료만 줬다고 말했다. 뭐 이게 뭐야?
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14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그 건으로 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철 씨가 그러면 MBC 취재진이 여야 정치인한테 돈 주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지금 그 건으로 감옥에 있고 수사가 다시 시작된 이철 씨가 줬어요? 하겠어요? 바보야? 이철 씨가 바보일까요? 아니 조선일보 이철 씨 사기꾼이라고 얼마나 보도 많이 했습니까?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널A 기자와 녹취록상에서 채널A 기자와 제보자가 나눈 그 3월 13일의 대화, 채널A 그 조선일보도 인용한 그 대화 안에서 돈 거래라고 했지, 돈 거래가 담긴 파일이라고 했지 로비라고 안 했다고요. 조선일보가 그냥 제멋대로 로비라고 은근슬쩍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조선일보가 인용한 그 대화에도 로비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그러면요, 이거는 제보자가 거짓말을 안 한 거예요. 엄밀히 그렇죠. 따지면. 왜냐면 제보자는 돈 거래 담긴 파일이 있어요. 그랬으니까 그 돈 거래 파일 안에 강연료 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웃긴 얘기입니다. 저 조선일보가 얼마나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비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MBC 취재진의 질문도요, 거짓말이 아니야. MBC 취재진도 제보자가 그 로비 장부 있다 그러던데 있어요라고 물은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종편 기자가 여야 정치인한테 돈 줬다고 하는 걸 궁금해합니다라고 물어봤잖아요. 제보자가 말한 채널A 기자가 말한 그 거래 장부와 무관한 질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너무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보도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 독자를 은근슬쩍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은근슬쩍이 아니고 이거 뭐 거의 대놓고 속이려고 하는 건데. 자, 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직 안 끝났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조선일보 스스로는 이미 그래서 제보자 거짓말했다는 게 다 결론이 났잖아요. 이철 씨가 이미 MBC한테 여야 관련 장부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이거부터가 틀려 먹었다고요. 이철 씨가요, 장부 없어요라고 말을 안 했다고요. 돈 안 줬어요. 강연료만 줬어요라고 말했다고요. 그 강연료가 돈 거래를 썼다는 그 장부 안에 포함됐을지 안 됐을지, 그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대화 안에서 알 수가 없어요. MBC와 이철 씨 측의 대화에서. 근데 왜 제멋대로 결론을 내립니까? 취재라도 좀 하든가. 어쨌든 조선일보는 그렇습니다. MBC 측에 이철 씨가 장부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 제보자는 계속 채널A 기자를 미끼를 던지면서 속였다. 3월 22일 채널A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조선일보가 쓴 거예요. 오늘 대화 내용을 이전 대표한테 전달해서 마음을 결정해서 기자한테 편지를 보낼 것이다.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했다.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조선일보가 쓴 이 대화 안에서도 제보자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가 있는지 몰라요. 모른대잖아요. 조선일보가 쓴 대화 안에서도 제보자가 모른다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 돼요. 아이고 참. 그러자 채널A 기자가 편지를 주면 제가 검찰한테 할 내용을 이라고 하자 제보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상황을 전달할 거고 결정은 이전 대표가 하셔야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지금 이게 조선일보가 인용한 대화예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3월 22일 만난 자리에서 제보자가 이 대화, 오늘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이철 대표한테 전달을 해서 이철 씨가 마음을 정하면 기자분, 채널A 기자분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철 대표가 결정하면 그 자료를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화를 했으니 그 자료가 없다고 이철 대표가 말했는데 이 제보자가 계속 속이면서 미끼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이것도 조선일보가 인용한 대화 안에서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아유. 대화 안에서 그 제보자가 무슨 자료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이철 씨가 정확하게 아니까 이철 씨하고 대화한 다음에 결정해서 전달해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제보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요. 나도 그냥 녹취록을 읽어보는 거예요. 조선일보 덕분에 참 고맙긴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 아니었으면 녹취록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조선일보가 인용한 대화도 그렇잖아요. 왜 같은 대화를 놓고 그렇게 해석을 과도하게 하십니까 조선일보가.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3월 22일 만남 녹취록에서 중요한 거는요. 채널A 기자가 계속 유시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건 또 얘기 안 합니까? 그러게. 네? 채널A 기자가 계속 유시민 얘기를 해요.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보자가 계속 뭔가 의구심을 표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찰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아하실 이유가 없는 게 땡땡땡 치자고 하는 겁니다. 그 땡땡땡이 이게 잘 안 들려서 땡땡땡 처리가 된 건데 누구겠어요? 유시민이죠.
2월에 보낸 편지부터 유시민 얘기라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석열이나 그쪽에서 검찰에서는 그 유시민이 알린 내용과 그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거 조국 유시민 이쪽이 검찰한테는 제일 눈에 가시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해요. 유시민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다 아시겠지만 유시민 하나만 쳐서 좀 그렇다? 그럼 그때 야쪽에서 뭐 최경환도 아신다면서요. 그쪽에서 이렇게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얘기는 왜 싹 다 뺍니까? MBC가 처음에 보도할 때 뭐에 집중해서 보도했습니까? 채널 A 기자가 유시민 치자고 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유시민을 치자고 싶다는 말도 했다. 조선일보가 지금 MBC와 제보자가 거짓말한다는 일련의 보도 안에서 그 얘기는 안 해요. 왜 그 얘기가 제일 핵심인데. 아무튼 간에. 참. 오늘도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그래도 조선일보가 4월 22일자로 이 보도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꾸준히 하시다가 주말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쉬시나 했더니 또 하셨길래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아무튼 같은 녹취록을 두고도 이렇게 과도하게 한쪽 편으로 지금 선택적인 보도를 하고 계신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요. 좋다고요. 진짜 우리 김원경 대표님의 그 양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따라서 오늘은 한 23,000보 정도 양보해서 양보하지 마. 같은 녹취록을 두고 왜냐면 이게 녹취록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녹취록이 다 진실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쨌든 녹취록만큼은 단단한 근거니까 같은 녹취록을 두고 해석이 갈리는 걸로 하고 칩시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그게 갈리는 거야? 조선일보가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마음에 드는 것만 막 갖다가 막 지네가 쓴 거 안에서도 거짓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거짓말로 보도해버리고 막 오케이 너네는 그렇게 보는구나 23,000보 양보할게요. 제가 아쉬운 점은요. 이렇게 한쪽 지금 조선일보만 이런 거 아닙니다. 세계일보, 뭐 2대1, 유대일리 막 이런 데서 비슷한 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 반대쪽의 보도는 없냐는 겁니다. 같은 녹취록을 두고 한쪽 그 일부 매체가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면은 다른 쪽에서도 좀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언론사도 왜 저렇게 그래? 실제로 녹취록 내용이 그래? 녹취록을 좀 상세하게 해부를 해서 제가 조선일보와 반대로만 보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녹취록을 상세 보도해서 이렇게 해석이 갈리니 우리 언론사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판단해볼게. 이런 보도가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이런 지금 조선일보류의 보도만 많아요. 제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녹취록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보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협박 취재 사건 좀 또 보도가 지금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저 조선일보만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상한 보도에 발견하시면은 꼭 민원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탈곡기에 댓글로 써주셔도 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816화 방송 댓글 읽어드릴게요. 어제 저리톡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리톡 라이브에서. 우리 저리톡 저널리즘 토크쇼의 고정 패널인 반올림의 임자훈 변호사가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장발을 했던 10년 전 영상을 갑자기 찾으셔가지고 그걸 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리톡 제작진이 모두가 알게 돼가지고 네. 어제 라이브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았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진지한 음악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댓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영상을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또 찾았어 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저리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미디어 탈곡 시청자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네. 그런 영상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우리 미디어 탈곡기 댓글에 혹시 있나 없나 제가 봤는데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그 정도면은 저리톡에서 미디어 탈곡기를 안 넘어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까지 보시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미디어 탈곡기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그만큼 양식이 있는 분들이죠. 나는 그 개인의 과거 영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겠다. 네, 그런 분들. 역시. 네, 품위가 있는 분들. 농담입니다. 다른 분들은 품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라. 괜찮아요. 영상 보세요. 괜찮아요. 저 그 영상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재밌잖아요. 또 보시면 재밌어요. 웃겨요. 이상한 얘기하고.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 힘님께서 지금 방통위 선방위 기준대로라면 방송에서 심한 욕을 하거나 패널끼리 주먹 다짐을
패널끼리 주먹 다짐을 하거나 상대 패널에게 먹을 것 같은 것을 던져서 상의를 입혀야 제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과장하자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제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실제로 종편에서 주먹 다짐까지는 아니고 상대 패널한테 막 이런 비슷한 식으로 거의 말로 엄청나게 심한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차명진 전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차명진 전 후보가 MBN 뉴스와에 대해서 상대 패널한테 그러니까 주사파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파가 욕먹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게 종편의 현실입니다. 그 누구였죠? 누구한테 민주당 뭐 의원한테 무슨 박범계 의원을 특별 인터뷰로 모셔놓고 그때도 차명진 전 의원이었는데 맞아. 닭대가리 얘기를 닭대가리야 뭐 그러면서 닭대가리 하실 겁니까? 뭐 용의 꼬리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리고 면전에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질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면전에 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네. 종편은. 투어이브 박미정님, TV조선이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쓰는 건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개 돼지로 표현하고 싶진 않아서 바보로 적었지만 정말 화가 나요. 불합격 받았을 때 왜 조건부 재승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 TV조선 기자협회의 성명서는 일부 시민단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민원연을 겨냥하고 쓴 거라서 그렇죠. 아무튼 파란 하늘님께서도 어제 저희가 아무래도 재승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 댓글이 많네요. 파란 하늘님께서도 음주운전법이 강화되며 운전자가 반대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 TV조선 기자들은 스스로를 기레기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네. 지난 댓글을 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한동안 댓글을 못 읽어서. 네. 왜냐면은 815화 같은 경우에는 네.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네. 41개나 달려가지고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희원님, 방통이라 쓰고 밥통이라고 읽자. 조중동 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이날 방송에도 워낙 방통위에 대한 비판이 많네요. 네. 그 와중에 민원연 수고하십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민원연에서 힘을 좀 더 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감사합니다. 박규태님, 이봉우님 나오신 더 라이브 보고 왔는데 카메라빨이 정말 장난 아니십니다. 오늘 탈곡해서 너무 허탈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힘을 내주세요. 또 라이브를 본 분도 계시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민원연은 뭐 어차피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저희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민원연은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방통시민이 가고 방통이 감시하고 언론 감시하고 그런 일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종편을 바싹 감시해 주시면 됩니다. 팟빵 댓글도 읽어드릴까요? 네. 미련공택님께서 1,000원 후원하시면서 매우 바쁘다 하면서 미타를 위해서 일신 후원 남겨놓겠다 하면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련곰탱이 이렇게 꾸준히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란색 메모지님, 최초 공개랑 팟빵에 올라온 에피소드를 2번 정도 다시 집중해서 들어보면서 든 생각은요, TV조선 노조는 어영노조랍니까? TV조선 노조가 아니었어요. 노조가 없고 기자협회. 조금 달라요. 네. 기자협회 말 그대로 이제 기자들이 다 이제 모이는 겁니다. 일종의 기자들의 이익단체고 노조도 이익단체긴 하지만 사실 사회적인 의미가 더 크죠. 노동자성을 가지고 기자보다 노동자성을 가지고 모이는 거니까. 아무튼 뭐 비슷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영노조가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런 성명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채팅해낸 의견이긴 한데 방송 심의할 때 방송사랑 프로그램 이름은 지우고 심사를 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심의위원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죠. 방송 내용만 보고 하도록. 몰라요. 방송사 이름 가리고 프로그램 가리고 출연자 가리고 발음만 보는 거죠. 네, 뭐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방통심의위원들 심의를 할 때 방송을 보고 해야 돼요. 그게 상식적이죠. 방송을 보고 하면은 이제 방송사랑 프로그램을 가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방송을 보고 한테도 이 정도로 하다고. 제가 볼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안 보고 한다는 겁니다. 안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물론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댓글을 미련곰탱님이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죠? 1000캐시 2번이나 후원해주셨네요. 미련곰탱님 감사드리고요. 고휘도님, 정말 그놈의 조건부는 언제까지 하나 답답합니다. 예.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저희가 또 내일부터 열심히
빼먹는 날 없게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김홍현 리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오늘 제가 혼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제 KBS 저널리즘 토크쇼 그 라이브 방송에 또 제가 오랜만에 나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리톡 제작진이 이 미디어 탈곡기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가 10,000명이 육박했다는 걸 이제 다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상당 부분 우리 저리톡의 공이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 부분은 약간. 그래서 저리톡에 이제 제가 나가서 홍보를 해서 넘어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화기애애한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영혼이 없었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영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진짜 그 말을 할 걸. 댓글로 좀 남겨주셔야 돼, 아이디어를.